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의 당초 상반기 1차 접종 목표치인 1,300만 명은 이르면 오늘 달성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주말 감소 효과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매주 반복되는 추세를 보면 약간 감소세로 들어가고 있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더러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백신 접종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당국에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이라서 글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지금 60세 이상들의 접종이 된 것이고, 사실 퍼센트로 볼 때는 한 24.5%라면은 75%는 접종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강한 젊은 층들이 전부 안 받았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 봐서는 확진자 감소 추세가 그것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억제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예. 고령층들에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수가 확연히 줄어드는 것은 뭐 이미 알려져 있고요. 예. 또 보면은 지금 300명대라는 게 하여튼 이틀 동안 나온 것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예. 3월 29일 날 월요일 날 이게 주말 효과로 384명이 나온 이후로 벌써 몇 달 만에 이런 예. 것이 나왔고요. 주간으로 봤을 때에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50명 정도, 한 10% 정도 분명히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망자 수도 굉장히 안전적이라 6월 달에는 30명이 사망해서 지금 사망률이 0.35%입니다. 6월만 치면요. 예. 전체 누적으로는 1.34% 정도 되는데 이것도 2월 달에는 1.8%나 됐던 것이 줄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건 분명한데 예. 그렇다고 지금 안심하지 못할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죠. 예. 일단 감염자 생산 지수가 0.97에서 1.1 넘어갔다, 1.02로 되었다는 것은 이 추세가 어느 정도는 계속 될 것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이 감염자 생산 지수는 변이주들의 확산이 빨라지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고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도 지금 28.1%로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인도 변이주가 확산이 무서운데 이게 과연 얼마나 확산이 될 것인지, 얼마나 빠르게 갈 것인지 하는 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감염의 확산이 굉장히 빠른 데다가 지금 어제 란셋에 나온 논문들에 보면은 이 입원 환자의 비율이 2배나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전파력도 빠르지만 독성도 강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예방접종을 받는 이 속도와 이 변이주들, 특히 제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한 것은 이 인도 변이주들의 확산이 얼마나 빠르냐 하는 거의 속도전인데, 우리는 아직은 접종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영국의 경우를 본다면은 뭐 18세 이상이 80% 가깝게 79.2%가 접종을 받았는데도 2,000명이던 것이 7, 8천 명으로 뭐 순식간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이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아직은 방역 태세를 좀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은 예방 접종 자체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아슬아슬한 순간이긴 합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의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1,256만 5,269명입니다. 접종률은 24.5%인데요. 이르면 오늘 1,300만 명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300만 명이 우리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네. 그리고 2차 접종까지 하신 분들이 전 국민 대비 6.4%고요. 이제 매일 저희가 언급해 드릴 텐데, 지난 10일에 얀센 백신 접종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1회 접종으로도 1, 2차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접종이 완료된 걸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신규 1차 접종 완료자의 일괄에서 추가가 된 통계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1,400만 명까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 나오고 1,300만 명은 뭐 오늘 돌파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황을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럼요. 지금 이제 속도로만 본다면 지금의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1,40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상반기 목표보다 훨씬 빠르게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접종 능력
또 시스템 면에 있어서는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장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진들과 예. 간호 인력들이 이 접종하는 능력은 정말 전 세계 뭐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백신만 제대로 공급된다고 하면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까지 1,400만 명, 즉 25%를 접종하겠다는 목표가 달성될 것 같고요. 오늘 내일 사이에. 그리고 원래는 이제 11월에 집단 면역 형성인데 그것도 백신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예, 예.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관건은 백신이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공급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우리는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일상으로 회복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새롭게 접종이 시작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모더나 백신 접종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30세 미만 경찰 소방 인력들이 화이자 백신을 오늘부터 접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제 상황을 보면 지금 6월 말까지 이 1,300만 명, 1,400만 명까지 다 맞추고 그 다음에 더 갈 수도 있는데 사실 좀 문제가 생긴 부분이 하나 있긴 해요. 예, 예.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너무 예약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예상보다 예. 처음에는 50만 명 정도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이 LDS로 접종을 하면서 36만 정도가 지금 물량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마지막 날 정도 될 것 같아요. 6월 19일 날 예약하신 분들은 뭐 곳에 따라서는 다 못 맞으실 수 있고 7월 초에 다른 백신으로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점점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속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백신들을 지금 맞고 있거든요. 지금만 해도 얀센, 모더나, 또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4가지 백신을 맞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네. 파이자 백신인 경우도 이제 일반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을 받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과량이냐 적은 양이냐 이런 것보다도 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예. 얀센을 맞춰야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추든지 예. 이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맞는 방 자체를 좀 공간을 따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 의료기관에서 예. 여러 가지 백신을 맞을 경우에는 예. 이 방에서는 이 백신만 맞는다 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도 괜찮지만 예. 또 항상 병원에 가시면 뭐 할 때마다 물어보시죠. 성년월일이 언제시고 성함이 어떻습니까? 예.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어떤 백신 맞으실 예정이십니까? 하는 예. 것까지 물어보게 되면은 절대로 이런 착오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잘못되는 일은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거의 3,600만 명을 맞히자 보면은 더구나 2회 접종을 하다 보면은 예. 7,200만 명, 얀센을 빼더라도 죄송합니다. 예. 이런 숫자를 맞추다 보면은 착오는 일어날 수 있지만 예. 계속적인 연습과 반복적인 체크를 통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예. 적게 맞추는 건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얀센 백신처럼 한꺼번에 5배 맞추는 것 예. 같은 것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예. 해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10명분을 한꺼번에 맞힌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 예.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이것들은 이 개인이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때는 100% 굉장한 불안감이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네네. 부분들은 앞으로도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 1,300만 명 돌파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만 G7 정상회의에서도 그렇고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에서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극찬을 받은 만큼 잘 백신이 무난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오점들이 좀 있습니다. 오접종에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군에서 군 장병들에게 있었던 일이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도 참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군 병원에서 6명에게 식염수만 들어있는 주사를 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나요? 그 국군 대구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국군 이제 장병들에겐 화이자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어요. 아스트라제네카가 30세 이상에겐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식염수를 섞어서 그렇게 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식염수를 섞는 작업을 했던 의료진이 이거 백신이 없는 빈 병에 식염수를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게 백신하고 식염수가 합친 걸로 생각하고 그걸 백신이라고 생각하고 접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백신은 조금 들어있고 식염수가 훨씬 많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 한 병이 이제 6명, 7명이 맞잖아요. 예. 그 한 병에 있는 병을 맞은 사람이 6명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6명이 그야말로 이제 백신이 거의 없는 식염수로만 접종을 한 상태가 된 것이고요. 이거 발견한 것도 네. 전체 접종이 끝난 이후에
병이 하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백신이. 그러니까 이 병원 입장에서 이거 황당하잖아요. 왜 백신이 예. 남았지? 확인해 보니 식염수를 채워 넣은 그 병에 그걸 백신으로 알고 예. 접종한 사례가 있어서 6명이 지금 백신이 아닌 식염수를 맞은 거고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누가 맞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대구병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그 시간대, 그 백신이 맞은 시간대만 보고 시간대에 맞았던 장병들을 계산해보니까 21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예. 재접종의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재접종하기 원하느냐. 그중에 10명이 하겠다고 해서 10명에게 다시 접종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21명 그 대상 중에 재접종을 하는 11명 중에도 혹시 식염수 맞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혹시나 예. 또 이미 접종한 사람에게 한 번 더 접종한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 당국에서는 하루에 3번씩 이상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직까지는 특이 사항이 없는데 이런 이제 잘못된 그 접종 사례가 나오게 되면 예. 이제 불신이 커지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네네. 이 군 당국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물론 뭐 병원장 사과의 뜻 밝혔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 이렇게 오접종이 일단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잖아요. 그런데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 이런 대처 방식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예. 이게 0.3ml가 들어가 있는데 1.8ml 식염수로 희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6명을 맞추고 나도 0.3ml가 또 남아요. 예. 그 남은 거는 그 잔여량은 버려야 되는 건데 이걸 바로 버리지 않게 되면은 이게 세 병인 줄 알고 여기다가 또 1.8ml를 집어넣게 되면은 뭐 6배가 아니라 36배 희석된 것을 맞게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뭐 맹물은 아니지만 거의 맹물이죠. 예. 근데 문제는 10명은 이제 재접종을 했는데 나머지 예. 1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난 2번 맞기 싫다는 사람들 분명히 생길 것이고 이 방법의 해결책은 사실은 한 3주 정도 지나면서 항체가를 검사해 보면은 혈액 중에 항체가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안 맞은 사람은 뭐 거의 안 나올 것이고 맞은 사람은 제대로 나올 테니까 이때 판단을 해서 접종을 하면서 그것이 1차인지 2차인지 결정해 주면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얘기하지 않고서 그냥 원하는 사람 다 맞히겠다 그러면 오히려 2배 맞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나머지 15명은 다 2배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오접종이 생기지 않게끔 이것이 시스템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꼭 한 번 체크로는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과도하다시피 여러 번 물어보고 체크하고 하면서 해야 되고 예. 모든 걸 미리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으로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 군대 안에서 맞히는 부분들이 이게 뭐 위생병이 맞추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맞출 텐데도 불구하고 예, 예. 이것들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군대 안에서는 거의 대부분 맞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예. 일반 사회에 있어서는 이제 노바백스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많은 백신들을 과연 혼동 없이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냐 예. 하는 문제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연습을 하고 처음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 같은 데에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여러 번의 예행 연습을 해야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나라 보도에서 보면은 예. 이렇게 예행 연습, 그러니까 가짜 갖고서 예행 연습을 하는 일반 위탁 의료기관들, 의원급의 의료기관들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예. 실제로 접종하면서 하면은 이게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7월 이후에 2,400만 명 정도를 맞춰야 되는 상황. 뭐 2,200만 정도 하면 3,600만 되겠습니다만은 네. 계산상으로 보면은 3,600만 이상 아마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2세에서 15세도 최종적으로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많은 인원들을 다 2회 접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시스템적으로 완비가 되어야만 오접종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도 모르고 지나가는 오접종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밝혀진 것만 이렇지 예. 실제로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확실하게 좀 더 과도하다시피 여러 번 체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접종 받으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 그 요즘 안 그래도 군대 관련된 이슈들 참 많은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끔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니까요. 이런 일은 뭐 2번 다시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반복해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식염수의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정량보다 덜 주사하거나 정량보다 훨씬 많이 몇 배를 주사하는 이런 사례들도 또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고 면밀하게 이 체계를 좀 갖춰서 접종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례들, 그러니까 적게 놓거나 많이 놓거나 차후에 어떻게 이런 분들을 만약 드러난다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도 아무튼 숙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크게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보니까 만약에 절반을 접종했다. 그러면 나머지 절반 그 즉시 알아냈으면 나머지 절반은 다른 팔에 맞는다. 이걸 이제 대책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겁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적게 접종하는 일은요. 예. 이게 고의로 일어난 일입니다. 인천 예. 남동구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반만 접종을 하면은 좀 부작용이 적다 하는 의미에서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접종을 한.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죠, 본인 스스로. 근데 원래 임상 3상에서는 이 일이 있었어요. 실수로 그렇습니다. 1차에 반만 접종했을 때 2차에 전량을 접종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과가 높았다는 결과는 있었지만 예. 그 이후에 이 가이드라인은 바뀌어갖고 전량으로 해갖고 기간을 더 8주에서 12주 정도로 하면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진다 하는 네. 것이 결정됐으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의사들이 변경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률적으로 이 접종이 되는 것이고 면역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만약에 반 이하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예. 반 이상 적어도 0.5mm인데 0.25mm 이상을 접종했을 경우는 1회 접종으로 지금 치고 예. 그다음에 2회 접종을 2차 8주, 12주 이후에 정상적으로 접종하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알 수 없는 경우는 뭐 한 번 더 접종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기는 것이 사실 이게 한 2배 정도까지는 임상 3상 이상 실험에서 하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양이 들어갔을 때 부작용이 없느냐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반이라 지금 그거에 2배 넣은 거에 반이라면 정량이라는 부분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2배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예. 아스트라제네카는 10배, 얀센 같은 경우는 5배 정도 들어갔을 때에는 이건 실험 결과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물 실험했을 경우 있을지 몰라도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에서도 얀센 백신 5배 접종한 이 5명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추후 좀 더 관찰을 하면서 한 명은 발열로 끝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유심히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트리아에 국빈 방문했는데 그때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의를 한다면 북한의 백신 공급을 협력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북한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현재까지는 뭐 북한이 따로 반응을 낸 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말한 배경을 보면 지난번 G7 회담에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회장도 직접 만났고요. 아스트라제네카 회장한테도 우리나라의 기술을 이용해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얘기했고요. 뭐 독일 총리 만나서도 그 얘기했었고 영국 총리 만나서도 그 얘기했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말씀이 이거예요. 글로벌 백신 허브의 역할을 할 때 북한도 함께 협력 대상에 포함시키고 싶다. 그러면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있던 얘기를 소개를 하셨는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것은 함께 하기로 했다.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북한이 오케이만 하면, 즉 북한이 이걸 받겠다고만 하면 우리가 백신을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질 거다. 물론 지금 당장 뭐 백신을 공급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북한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우리가 이제 백신을 충분히 우리 국민들이 맞고 여유분이 있을 때 보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맞아야 될 예약분을 보낸다는 그렇게는 저는 보진 않고요. 예.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충분히 맞고 집단면이 형성된 다음에 여유분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지금 예약해 놓은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 다 맞고도 남을 분량이 있어요. 예. 또 우리가 만약에 백신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자체 생산되는 양의 일부를 또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량이 남았을 경우에 북한에 제공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이고 북한은 아마 공식적으로는 본인들 걸린 사람도 없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뭐 받아버리면은 또 있다는 게 그 어떤 인정하게 되는 예.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북한이 동의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백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만 맞아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국민들이 다 맞아야 다 안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북한이 만약 동의만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부분을 표명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저희가 짚어봤고요. 최진봉 교수께서는 더 함께 해주실 거고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